이지혁 대표, 내가 살리겠네. 심장이 멈추고 죽음을 앞둔 지혁에게 삶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수술실 앞을 지키는 박진석은 지은호를 향해 약속합니다. 천륜을 저버린 친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마라, 은호야. 사죄의 마음으로 내가 지혁이를 무조건 살려내마. 그런데 이 순간 고성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을 구하려는 남편의 결단이 바로 자신의 몰락을 부르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것을. 25년간 숨겨온 거짓이 무너지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 과연 지혁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버림받은 딸 지은호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화려한 날들 예상 줄거리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지혁 대표님이 쓰러졌습니다. AP그룹 본사 33층 회의실에서 터져나온 비서 김민정의 외침이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이지혁은 냉철한 카리스마로 임원진들 앞에서 3분기 실적 보고를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거였습니다. 119 불렀나? 빨리. 임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가장 먼저 달려든 건 디자인팀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평소처럼 회의실 밖에서 회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소동을 듣고 뛰어들어 온 거였죠. 선배, 정신 차려요. 지은호가 이지혁의 머리를 무릎에 올리고 간절히 부르는데 이지혁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어져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헐떡거리고 있었거든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지은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있지만 맥박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당장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구급대원의 말에 지은호는 구급차에 함께 타려고 했지만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인데 가족 연락처를 아니까 같이 갈게요. 죄송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가족분만 동승 가능합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사라진 후 지은호는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 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제발요. 아가씨, 막히는 길인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지혁은 이미 응급처치실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지은호가 간호사에게 상황을 물어보려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 씨, 왜 여기에? 돌아보니 이지혁의 여동생 이수빈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수빈은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거였죠. 수빈아, 오빠가 갑자기 쓰러졌어. 회의 중에 갑자기. 지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빈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두 사람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동안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는 환자 여동생이고요. 이분은 직장 동료입니다. 일단 안정은 됐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의사의 말에 수빈과 지은호는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박성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수빈아, 지혁이는 어떻게 됐어? 박성재는 수빈과 연애 중인 슈조이 그룹 부사장이었습니다. 수빈이에게서 연락을 받고 중요한 회의를 뛰쳐나와 달려온 거였죠. 성재 오빠, 의사 선생님이 심장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수빈이 박성재의 품에 안기며 울먹이자 박성재는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가 이지혁을 얼마나 마음 깊이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은호 후배, 너무 걱정 마세요. 지혁이는 워낙 건강한 편이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박성재의 위로와는 달리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이네요. 심장 근육이 늘어나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담당의 김태현 교수의 설명에 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있나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조절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심장 이식뿐입니다. 심장 이식이라고요? 수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언제 악화될지 모르거든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김태현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환자분이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셨나요? 지은호와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워커홀릭으로 유명했거든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회사 일도 최대한 줄이시고. 교수님, 혹시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릴 수 있나요? 박성재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결정하실 문제인데 일단 더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AP그룹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표님이 심장병이라고, 그것도 심장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디자인팀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던 차철민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철민은 사내에서 차도사라고 불리는 점술 고수였거든요. 아니야, 대표님 관상을 보니까 장수할 상이거든. 지금 고비만 넘기면 오히려 더 좋아질 거야. 철민아, 지금이 무슨 농담할 때야? 동료들이 핀잔을 주자 철민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고. 근데 대표님 주변에 큰 변화가 있을 거야. 특히 여자 관계에서. 무슨 여자 관계? 지은호 팀장이랑 말이야. 이번 일로 둘 사이에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 같아. 철민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철민의 말대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이지혁은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장 이식이라니. 이게 말이 돼? 이지혁은 자신이 30대 초반의 건강한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금연금주도 철저히 지켜왔는데 갑자기 심장병이라니요. 오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교수님이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했잖아. 수빈이 오빠를 달래려 했지만 이지혁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수빈아, 회사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상태로 대표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 지금은 치료가 먼저야.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고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선배, 좀 어떠세요? 지은호의 얼굴에는 밤새 울어서 그런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평소 지은호가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모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지혁은 일부러 모른 척 해왔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지혁이 무심하게 대답하자 지은호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어제 쓰러지실 때 얼마나 무서웠는데. 괜찮다고 했잖아. 그리고 회사 일 때문에 온 거면 나중에 다시 와. 이지혁의 차가운 말투에 지은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빈이 오빠를 나무라려 했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가 쉬어야 하는데 제가 방해했네요. 저는 이만 갈게요. 지은호가 병실을 나서자 수빈이 화를 냈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대해? 지은호 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수빈아, 난 지금 이런 상황이야. 누구한테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아. 이지혁의 말에 담긴 진심을 수빈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지은호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더 큰 상처는 주고 싶지 않은 거였죠. 하지만 그런 오빠의 마음을 지은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던 지은호에게 박성재가 다가왔습니다. 지은호 씨, 지혁이가 왜 저래는지 아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혁이는 자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당신을 밀어내는 거예요. 박성재의 설명에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저를 정말 싫어하는 걸까요? 지은호 씨, 지혁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당신만 보면 어떻게 바뀌는지. 박성재의 말에 지은호는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혁이가 아무리 밀어내려 해도 끝까지 곁에 있어 주세요. 박성재는 지은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사실 박성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데다 사랑하는 수빈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 이지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혁이 AP 그룹 대표 말이냐? 네.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박진석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사업가가 심장병이라니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치료는 잘 되고 있나? 그게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대요.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진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재야, 그 친구가 너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나? 아버지의 인맥으로 더 좋은 의료진이나 병원을 소개해 주실 수는 없나요? 박성재의 간절한 부탁에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일 당장 서울대병원 이사장에게 연락해보마. 그 순간 박성재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지역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두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박진석 회장의 전화 한 통으로 서울대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회장님. 이지혁 환자분 케이스를 특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직접 담당의에게 지시를 내렸고 곧바로 의료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김태현 교수는 이지혁의 차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환자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겠어요. 그럼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야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자분이 아직 젊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 보니까 가족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의료진의 우려대로 이 지역의 가족들은 심장 이식이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내 아들이 심장을 바꿔야 한다고. 이상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정년퇴직한 후 이제야 아들의 성공을 보며 늙음하게 기쁨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아버님, 너무 걱정 마세요. 의학이 발달해서 심장 이식도 성공률이 높아졌어요. 수빈이 할아버지를 달래려 했지만 이상철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혁이가 어릴 때부터 아픈 적이 없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버님,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런 병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외의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슈조이 그룹 회장 박진석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숨겨진 과거가 있는 여자였죠. 25년 전 그녀는 쌍둥이 남매를 낳았는데 아들 우진만 데려오고 딸 지은호는 버렸던 거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왜 여기에? 수빈이 놀라자 고성희는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재가 친구분이 아프시다고 해서 문병 왔어요. 그런데 환자분은 어디 계시나요? 지혁이 오빠는 검사하러 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잠깐 기다릴게요. 고성희가 병실에 앉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 부부는 갑자기 나타난 재벌가 안주인 앞에서 움츠러들었거든요. 실례지만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세요? 고성희가 이상철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환자 아버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철입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이상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따님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상철은 당황했습니다. 딸이요? 아니요. 저는 아들 둘만 있습니다. 고성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지은호와 연결될까봐 걱정했던 거였죠. 그때 지혁이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왜? 지혁은 고성희를 보자 당황했습니다. 지혁은 회사에서 지은호를 괴롭히는 고성희의 모습을 여러 번 안녕하세요, 지혁씨. 성재 어머니예요. 아프시다고 해서 걱정되어 왔어요. 고성희의 친절한 말투와는 달리 지혁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괜찮으시면 가족들과 조용히 있고 싶은데요. 지혁의 차가운 태도에 고성희는 당황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에게 깍듯이 대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빨리 회복하세요. 고성희가 나간 후 수빈이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왜 성재 오빠 어머님한테 그렇게 대했어? 수빈아,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분이 아니야. 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의 과거를 모르는 수빈에게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거든요. 한편 병원을 나선 고성희는 불쾌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히 나한테 저런 태도를. 젊은 놈이 버릇없어. 고성희는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집으로 가지 말고 AP그룹 본사로 가요. 네, 사모님. 고성희는 지혁이 왜 자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지은호가 무슨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AP그룹에 도착한 고성희는 곧장 디자인팀으로 향했습니다. 지은호 씨 있나요? 아, 지은호 팀장은 병원에 가셨는데요. 병원에요? 네, 대표님이 아프셔서. 직원의 말에 고성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은호가 지역의 병문안을 간다고. 혹시 지은호 팀장이랑 대표님이 특별한 사이인가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팀장님이 대표님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고성희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만약 지은호와 지혁이 연인 사이가 된다면, 그리고 지혁이 수빈의 오빠라면, 안 돼. 절대 안 돼. 고성희는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지은호가 지혁을 만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선배, 저 좀 보세요. 지금은 안 돼. 피곤해. 선배가 계속 이렇게 피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지은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혁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은호에게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은호 씨, 나는 지금 심장이식이 필요한 환자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선배가 혼자 아파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혁은 결국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은호. 지혁이 지은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고성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지은호가 당황하자 고성희는 지혁을 노려보았습니다. 지혁 씨, 병실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여자와 당신이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 수빈이가 보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고성희의 말에 지혁은 화가 났습니다. 고성혜 씨, 당신이 여기서 이럴 권리가 있나요?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나는 당신이 지은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히 여기서. 지혁의 말에 고성희는 당황했습니다. 지혁이 자신과 지은호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25년 전 일부터 최근까지 당신이 지은호에게 한 모든 일들 말이에요.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지혁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고 고성희는
비밀이 탄로날 위기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지은호야.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니? 엄마에 대해서 뭔 소리를 했어? 그때까지 숨죽이고 있던 지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게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요. 지은호의 차가운 말에 고성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은호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뭐예요? 저를 버리고 오빠만 데려간 것? 아니면 우진이 오빠 간이식 때문에 저를 협박한 것? 지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면 우진이 오빠 수술 끝나자마자 저한테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살라고 한 것? 병실 밖에서 지혁의 가족들이 소동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빈이 놀라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당황한 채 지은호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지은호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지은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지은호는 수빈과 이상철 부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호라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 25년 전에 버림받은 딸이에요. 충격적인 고백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수빈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수빈이 지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언니가 우진이 오빠랑. 네, 맞아요. 우진이 오빠와 저는 쌍둥이예요. 25년 전 이 여자가 아들만 데려가고 저는 버렸어요. 지은호의 담담한 고백에 이상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은호 양이 고성의 씨 딸이라는 말인가?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고성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벽에 기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된 거였죠. 지은호야. 제발 뭐요? 또 입 다물고 살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비밀을 지켜줄 생각이 없어요. 지은호는 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있는지. 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모른 척. 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지혁과 지은호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본 고성이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만 거였죠. 안 돼. 안 된다고. 고성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지은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혁이 지은호를 감쌌고 그 순간 지혁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지혁이 가슴을 움켜잡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흥분과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온 거였죠. 선배. 지은호가 지혁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병실은 순식간에 응급 상황으로 바뀌었고 고성이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이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환자 혈압 급하강, 심박수 불규칙, 응급실로 실려온 지역을 둘러싸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김태현 교수는 지역의 심전도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실빈맥이 시작됐네요. 제세동기 준비. 의료진의 긴박한 외침에 복도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은호는 벽에 기대서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수빈은 박성재의 품에 안겨 오빠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지혁이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고성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지혁이 쓰러졌다는 죄책감과 함께 자신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공포가 엄습했거든요. 내가 죽였어. 고성이가 중얼거리자 박성재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박성재의 서늘한 목소리에 고성희는 움찔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공손했던 박성재가 이렇게 대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성재야, 나는. 어머님, 지금은 지혁이 형을 걱정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박성재는 더 이상 고성희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수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 후 응급실 문이 열리고 김태현 교수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많이 나빠졌어요.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안도했지만 뒤이은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김태현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적합한 심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혈액형이 B형인데다 조직적 합성이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지혁의 상태로는 몇 년을 버티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때 박성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수님, 비용이 문제라면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부탁드려요. 고맙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그 순간 박성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성재야, 지혁이 상태는 어떠냐? 아버지, 심장 이식이 시급한데 기증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해요. 전화 너머로 박진석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박성재가 전화를 끊자 이상철이 다가왔습니다. 성재군. 고마워. 자네가 아니었다면. 아버님, 당연한 일입니다. 지혁이 형은 제 절친이자 수빈이 오빠거든요. 박성재의 말에 이상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은호가 갑자기 일어서서 고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성혜 씨,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요. 지은호야. 밖으로 나가죠. 지은호와 고성희가 병원 정원으로 나가자 수빈이 불안해했습니다. 성재 오빠, 언니가 어머님한테 뭔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 지은호 씨는 분별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박성재도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고성희가 또 어떤 말로 지은호를 상처 주려 할지 모르겠거든요. 병원 정원 벤치에서 지은호와 고성희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당신을 따로 부른지 알겠어요? 지은호야. 아까 일은 엄마가 잘못했어. 너무 흥분해서. 잘못했다고요? 지은호가 고성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우진이 오빠 수술 때는 저를 협박했으면서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고성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지은호의 뜻밖의 말에 고성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혁이 선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살고 싶지 않거든요. 지은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린 건 이제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일이니까요. 지은호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은호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앞으로 절대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누구와 어떻게 살든 간섭하지 마세요. 고성희는 지은호의 당당함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지은호라면 울면서 엄마라고 부르며 매달렸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은호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만약 지혁이 선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은호의 말에 담긴 결연한 의지에 고성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여러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사장님.
저 박진석입니다. 네, 심장이식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혹시 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박진석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지혁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윤리상 함부로 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젠장. 박진석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박성재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성재야, 앉아라. 지혁이 일로 머리가 아프구나. 박성재는 아버지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들으셨나요? 고성이 얘기 말이냐? 박진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했나? 박성재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은호의 정체성 폭로부터 지혁의 쓰러짐까지. 지은호가 고성희의 딸이라고. 박진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은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성재가 수빈과 연애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럼 지은호가 우진이와 쌍둥이란 말이냐? 네, 맞습니다. 25년 전 고성애 씨가 아들만 데려가고 딸은 버렸다고 해요. 박진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니. 그 여자가 어떻게 자식을. 박진석은 분노와 함께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고성희와 결혼한 것 때문에 무고한 아이가 고통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성재의 물음에 박진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혁이부터 살려야지. 그 다음에 그 여자와는 정리할 거다. 정리라고 하시면 이혼이야. 더 이상 그런 여자와 함께 살 수 없어. 박성재는 아버지의 결단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성애 때문에 집안이 너무 복잡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는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호자분들 계신가요? 김태현 교수가 급히 나와서 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분이 계신데 조직적 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정말이에요? 지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혈액형도 B형이고 모든 조건이 맞아요. 지금 당장 수술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의료진의 말에 가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다음 말은 또 다른 걱정을 안겨줬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제주도에서 심장을 적출해서 서울까지 이송하는데 4시간이 넘으면 안 돼요. 4시간이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상 일반 항공편으로는 불가능해요. 공항 대기 시간까지 포함하면. 그때 박성재가 나섰습니다. 교수님, 헬기는 어떨까요? 헬기요? 하지만 개인이 헬기를 구하기는. 저희 아버지가 헬기를 가지고 계세요. 당장 연락해 보겠습니다. 박성재는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혁이 수술할 심장이 나왔는데 제주도에서 가져와야 해요. 알았다. 당장 헬기 준비하라고 하마. 박진석의 즉석 결정에 의료진도 놀랐습니다. 정말 헬기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생명이 달린 일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1시간 후 슈조이 그룹의 전용 헬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 그리고 임무는 한 청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지은호는 박성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재 씨,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지은호 씨. 그런데 그때 뒤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야. 돌아보니 고성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내 아버지가 헬기를 보냈다고. 박성재는 고성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네, 지혁이 형을 살리려고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고성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지혁을 위해 그토록 큰 결단을 내렸다는 게. 어머님, 아버지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어머님과는 달리 박성재의 날선 말에 고성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조차 자신을 멀리한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거든요. 그 순간 고성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3시간 후 제주도에서 돌아온 헬기가 병원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의료진이 서둘러 아이스박스를 받아 수술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술 시작합니다. 수술실 위에 빨간 등이 켜지면서 모든 사람의 심장도 두근거렸습니다. 지은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계속 손을 모으고 있었고 수빈은 박성재의 어깨에 기대어 오빠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지혁이를 살려주세요. 김다정이 간절히 기도하자 이상철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박진석 회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박성재가 아버지를 맞으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다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걱정 마세요. 우리 지역구는 꼭 괜찮아질 거예요. 박진석의 위로에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 아니었으면 지혁이 선배가. 뭐요? 이런 일에 감사는 무슨. 당연한 일이지. 박진석의 따뜻함에 이상철도 깊이 감동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이상철 씨, 우리 이제 가족 아닙니까? 수빈 양이 저희 며느리가 될 텐데. 박진석의 말에 이상철과 김다정은 놀랐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시면. 네, 제가 성재와 수빈 양의 결혼을 정식으로 승낙하려고 왔습니다. 박성재와 수빈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그럼. 오늘 지역군을 보면서 확신했어. 이런 훌륭한 오빠를 둔 수빈 양이라면 우리 며느리 자격이 충분해. 박진석의 공식적인 승낙에 두 가족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은 여전히 수술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6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현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대성공입니다. 그 말과 함께 복도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수빈은 박성재와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새 심장이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확신에 찬 대답에 모든 사람이 안도했습니다. 언제 깨어나요? 지은호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보통 하루 정도면 의식을 되찾을 거예요. 그런데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이 마취해서 깨기 전에 가장 듣고 싶어 할 목소리가 무엇일까요? 목소리요? 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회복이 더 빨라져요. 김태현 교수의 말에 모든 시선이 지은호에게 쏠렸습니다. 지은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지은호는 지역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지은호는 지혁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선배가 깨어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동안 못했던 말들. 그때 지혁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선배, 선배. 지은호가 놀라서 간호사를 불렀고 곧이어 지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디? 선배, 정말 깨어났어요. 지은호의 눈물 범벅인 얼굴을 본 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호, 울지 마. 선배가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못 깨어나면 어쩌나. 바보야. 나 이렇게 멀쩡하잖아. 지혁이 지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자 지은호는 더욱 울먹였습니다. 선배,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지은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지혁은 지은호의 고백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한켠에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나도 너를 사랑해. 지혁의 고백에 지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에서 수빈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드디어 행복해지는구나. 수빈의 말에 박성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겠네요. 박성재와 수빈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며 박진석은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곧 굳어졌습니다. 이제 고성희와 정리할 시간이 왔거든요. 다음 날, 박진석은 고성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고성희는 남편의 차가운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앉아. 박진석은 책상 위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이혼 서류야. 고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이혼이 무슨. 갑자기 25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온 여자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박진석의 차가운 목소리에 고성희는 절망했습니다. 당신이 지은호를 버린 일, 우진이를 이용해 지은호를 협박한 일, 모든 걸 다 안다. 그건 변명하지 마. 자식을 버린 여자가 어떻게 엄마라고 할 수 있어? 박진석은 더 이상 고성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처리하되 당신이 지금까지 재단에서 빼돌린 돈은 모두 환수할 거야. 고성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진석아, 제발. 우리 지난 25년이. 그 25년이 모두 거짓말이었잖아. 박진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마. 고성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재를 나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지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선배, 퇴원하면 뭐 하고 싶어요? 지은호가 사과를 깎아주며 물었습니다. 너랑 데이트? 지혁의 말에 지은호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선배, 진짜로 말해요. 진짜야. 지금까지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봤는데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호야, 나는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지혁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호는 감동했습니다. 저도 선배랑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수빈과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네. 수빈아, 고생 많았어. 지혁은 여동생을 포옹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오빠,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한테 보답하는 거야. 수빈의 말에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야, 너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형,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박성재는 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형,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아버지께서 저와 수빈이 결혼하는 걸 공식적으로 승낙하셨어요. 지혁과 지은호는 깜짝 놀라며 축하해줬습니다. 정말? 축하해, 수빈아. 언니도 축하해요. 병실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지혁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대표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대표님, 돌아오셨네요.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환영에 지혁은 감동했습니다. 모두들 고마워요. 제가 없는 동안 고생 많았죠? 아니에요. 대표님 빈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 없었어요. 그때 차철민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뭐라고 했죠? 죽을 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철민아, 내 예언이 맞았네. 그런데 대표님, 이제 정말 화려한 날들이 시작될 거예요.
특히 지은호 팀장과 철민의 말에 지혁은 웃으며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혁과 지은호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선배, 정말 꿈 같아요. 뭐가? 이렇게 선배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게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지혁은 지은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은호야, 나는 이번 일로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선배, 너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앞으로 쭉 함께 하자. 지혁의 고백에 지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 저도 영원히 선배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 위로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슈조이 그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성재와 수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수빈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은호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예뻐요. 고마워, 지은호야. 너도 곧 이런 날이 올 거야. 수빈의 말에 지은호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예식장에서는 박진석이 직접 주례를 맡아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기를. 박진석의 축복 속에서 박성재와 수빈이 키스를 나누자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도 저런 날이 올까? 지혁의 말에 지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은 하객들 앞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진석은 지혁과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혁 군이 아팠을 때 저희 가족 모두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객들은 박진석의 진심 어린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혁 군과 지은호 양도 저희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박진석의 말에 지혁과 지은호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지혁과 지은호는 다시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지은호의 말에 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런 날이 오겠지? 그럼요. 하지만 급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호야, 고마워. 뭐가요? 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날 사랑해줘서. 지은호는 지혁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선배. 두 사람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지나가고 이제 정말로 화려한 날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강 위로 떠오르는 보름달이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세요.